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앞니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신미성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할 때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금니처럼 좀 치료가 좀 늦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면 실은 심미적인 결과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직적으로 뼈가 녹아버리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수직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같으면 이게 몇 년 못 쓰고 임플란트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어금니보다는 좀 더 빨리 결단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결과가 엄청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티 안 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정말 손으로 흔들어서 뽑힐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결국 임플란트 가신 분의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면서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영상이 앞니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집중해서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데 앞니 없이 지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 임플란트 완성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게 앞니 없이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사업하시거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옆 치아에 비해서 수직적으로 이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앞니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쪽에 뼈가 많이 이미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치아가 이미 문제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이제 치아 재식술까지 했던 거예요. 뭐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것까지 했는데도 많이 아프진 않으니까,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워낙 몸이 또 건강하신 분이라서 아프지 않으니까 그걸 이때까지 계속 흔들거리고 고름이 나와도 그냥 썼던 거죠. 그랬더니 뼈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과연 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 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잇몸 레벨이 뾰족뾰족하게 파필라 부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심미성, 티 안 나는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에 심미적인 게 중요하시면 이거를 뽑고 이 부분에는 그냥 뼈 이식만 하시고 옆에 치아를 깎아가지고 브릿지로 가시는 게 더 심미적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옆에 있는 멀쩡한 치아를 깎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으셨고, 일단 심미적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진행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잇몸 레벨이 이미 요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쪽 치아에 비해서 좌우가 대칭해야 되는데 치아 레벨이 요만큼 내려갔고 잇몸은 이렇게 꺼졌고, 여기가 이제 크라운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진단인데, 단순한 치주염 때문에 이렇게까지 치아가 가지는 않고, 요거는 정확한 진단을 아마 하면은 세멘탈 티어라고 치아 집이 깨져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다. 치아가 보면은 여기에 치아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치아 크라운만 보이지만 이게 뼛속에 치아가 박히려면 그 뼈에 세멘튬이라는 단단한 조직으로 둘러싸인 치아의 집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아래 앞니가 윗니를 쿵쿵쿵쿵 계속 치거나 안 좋은 교합력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여기 치아를 싸고 있는 치아 집, 세멘튬 조직이 조각조각 깨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하면 주변은 마치 염증이 생긴 것처럼, 잇몸이 나빠져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뼈가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잇몸이 안 좋네요, 치주염이 있으시네요 라고 진단하기 쉬운데, 실은 이 세멘튬이라는 조직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치료예요. 근데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발치를 하지 않고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식술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 다 제거해주고 다시 심는 과정도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앞니 쪽은 유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런 세멘탈 티어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임플란트 시기를 좀 초기에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케이스를 보면 여기 치아가 원래는 치아 바깥쪽에 이 부분까지 뼈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뼈가 밑에까지 다 녹은 거예요. 완전히 지금 손가락으로 뽑아도 뽑힐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어쨌든 본인의 온전한 뼈에서 고정력은 얼마든지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앞니 임플란트는 30N 이상의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머리 부분을 연결을 해서 그냥 치아가 없는 상태로 단 하루도 지내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당일에 하고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고, 제가 조금 좀 욕심을 내서 잇몸이 요 밑에 꺼져 내려간 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위에까지 잡아 올리는 수식도 실은 했어요. 뼈 이식도 해드렸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잇몸이 잘 유지가 될지가 이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공격적인 치료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이 옆치아에 비해서 요 정도까지 꺼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임시치아를 쓰시고 이제 속의 거를 갖다가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크라운을 제작을 해서 완성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튼튼한 임플란트는 뼈 속에 본인의 뼈에서 고정을 얻었으니까 그렇고, 위쪽은 이제 심미성을 위해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했고, 크라운을 갖다 지르코니아를 심미적으로 완성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옆에 있는 치아들은 잇몸 치료를 빡세게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간 잇몸이 해결이 되진 않을 거다, 대칭성을 회복해 주진 않을 거다. 다만 제가 회복해 드릴 거는, 이 환자분이 나이가 드신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이 부분이 입술에 덮이게 되면 치과 의사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을 들춰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서 봤을 때는 좌우 대칭이 티가 안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게끔 티가 안 나게 해드렸고, 이 잇몸 라인은 본인이 그냥 안 예뻐도 안 들추면 되니까, 크게 거미 스마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대로 쓰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치아 교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것도 일부러 임플란트를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해가지고 보철물을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오셔서 열심히 이제 잇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금니 쪽이 하나 두 개씩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임플란트를 하셨고 이제 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한 3개월, 6개월마다 오셔서 잇몸 치료 청소하면서 저희랑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비신밀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웃을 때 입술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이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밀성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은 브릿지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